네, 안녕하세요. 네, 한정석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30%대를 오늘 찍었다고 그래요. 자, 지금 전망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향후 20%대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청년들 층에서 20대 층에서 지지율이 12% 빠졌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제대로 좀 정립을 못해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그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때 그 바랬던 거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바랬던 게 뭐겠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막았다?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지난 대선 기간에 그 보여줬던 이재명의 대장동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그 수많은 그 적폐들, 이 대선 기간에 그렇게 난리가 났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미국에 지금 갔다가 왔습니다. 그 FBI 만나고 세계은행 만났다고 하는데, 아마 FBI 만난 거는 이제 그 지금 서훈 그 전 안보실장이 지금 미국으로 튀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소환을 해야 되니까 이제 FBI하고 업무 협의를 한 것 같고, 지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지금 이상자금이, 거래 이상자금이 이게 한 1조 원 정도가, 2조 가까이가 지금 그 작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게 돈이 흘러나간 모양인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도 다시 이제 조사를 하고 회수를 하려면은 세계은행의 어떤 협조 같은 게 이제 필요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원래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은 그렇게 짧은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사풀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아젠다를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집권하면 10일 차에는 뭐하고, 30일 차에는 뭐하고, 100일 차에는 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제 그 시나리오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냥 뭔가 그 진행에 지금 뭔가 지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의 중심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좀 싫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하고 그동안에 이제 호흡을 많이 맞춰왔던 그런 비정치권 인사들하고의 어떤 그런 의견 교환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또 의견도 들을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이야기도, 참모들 이야기도 들었긴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치 스타일이 과거 그 검찰총장 때 하던 그 조직 문화에 아직은 좀 익숙할 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검찰 조직 같은 경우는 위에서 딱 지시를 하면은 그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잖아요. 검사 동일체에 걸리고. 그런데 사실 청와대라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의 조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내부에는 사실상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서로 겹치고 얽히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참모들 이야기를 듣는데 한쪽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사실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서 보스가 중간에서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언을 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청와대에. 제가 볼 때는. 자,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그 입법 결의력이 없는 지금 죽은 송장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금 당면에 자기는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응?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한테 국민의힘과 당원 동지들은 저와 함께 갈 겁니까? 나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정당이 그 국회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의 그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좀 뭔가 본인이 당에 대한 애착심, 그다음에 애당심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당협위원장들 뭐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좀 같이 좀 어울려서 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당과 본인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본인이 먼저 이렇게 딱 좀 손을 내밀고 발길을 좀 글로 가고 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뭐 주로 이제 스피커들, 국민의힘 내 스피커들하고 이제 당협위원장들 뭐 국회의원들이야 뭐 눈치를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 지난 총선 때 뭐 작살이 나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뭐 원외 당협이 더 많잖아요. 원내보다 원외 당협이 더 많아요. 그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본인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그걸 핑계로 해서 뭐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당이라든지 충남당이라든지 뭐 이런데 도당이라든지 이런데 사람들하고 좀 만나서 식사도 좀 하고 이 앞으로 지방시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좀 스피커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주고 그걸 또 받아들여서 또 뭐 이렇게 좀 논의하는 그런 제스처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자꾸 이제 본인의 그 정치적 머신으로 이 당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그럼 좀 결벽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계산이 있는 건지 이거를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 그런데 뭐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자체는 어차피 뭐 입법 결의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를 일이 없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오를 일이 없으면. 그 과거에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 대통령들이 집권하면 그 초기에 어떤 이니시에이션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초반에 그걸 못 가졌죠. 초반에 그 저 광우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 어쨌거나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전두환, 예? 전두환 추징금 그 다 받아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재벌들 잡아들였잖아요. 재벌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이벤트가 벌어지길 바라는 거죠. 응? 정권이 세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뭔가 바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싸우든 말든가 싸우든지 뭐 말든지 뭐 칭찬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뭔가 좀 시끌시끌해야 언론들도 기사거리가 생기는 거고. 응? 언론들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성향이. 언론들은 성향이 하이에나입니다. 그 정기적으로 그 먹잇감이 떨어져야 돼요. 자기들 앞에. 그 피 묻은 먹잇감이. 사냥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냥감에 좀 목을 딱 좀 쳐서 이 피 묻혀서 좀 던져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굵직한 뉴스가 안 나오니까 지금 뭐 심심한 거죠. 잔매를 때리는 거죠. 계속. 이 상황을 이제 극복을 하려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뭔가 액션을 이제 해야 돼요. 9월 달에 이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판결이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9월에 검수완박이니까 뭐 그전에는 가처분을 신청해놨으니까 나오겠죠. 근데 그거 기다리고 지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 헌재에서 가처분의 그 검수완박 가처분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뭐 복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제가 볼 때 기각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헌재가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김명수 체제에서도 인정한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9명 가운데 지금 뭐 6명이 뭐 다 진보거나 뭐 진보 이상이거나 이렇습니다. 중도인데 뭐 약간 진보 성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 판결을 그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니시에이션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7월 지금 이번에 지금 오늘 11일이니까 이제 뭐 7월 안에는 뭔가가 하나가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지율은 상당히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통령이 액션을 보여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방식에 그걸 좀 변화를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좀 이렇게 골치 아프고 좀 불쾌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카메라가 보이고 돌아갈 때는 말이죠. 그 기자들이 난처한 질문을 할수록 그 질문에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줘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가, 아, 그 참 중요한 지적을 했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야, 우리 내가 얼마나 잘했냐 이런 게 아니라, 그리 지금 어려운 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좀 지켜봐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좀 감시해 달라. 그리고 조언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통치라는 구조에 뭐 기자들이든 뭐 만나는 사람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뭔가 관여가 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도록 계속 흡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흡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되게 그렇거든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나라의 그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를 좋아하냐면은 자기를 좋아해 줄 것 같은 지도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왠지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은 지도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예, 이렇게 만나면 왠지 자기를 반갑게 말을 걸어줄 것 같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긍정해 줄 것 같고, 뭐 이런 이미지거든요. 뭐 그런 이미지를 또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이기도 하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좀 없었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뭐 맞습니다, 맞고요,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뭐 문재인도 뭐 허허허 웃으면서 뭐 허허허 그러면서 뭐 그런 좀 소탈하고 서민적인 이미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은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말은 이제 카랑카랑하게 하는데 뭔가 본인이 이렇게 그 서민들하고 이렇게 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나 자질이 없는 게 아닌데, 소질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게 주로 검사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던 이제 그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대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그 얘기할 때, 야, 평생 직장이 어딨냐, 뭐 비정규직이면 어떠냐, 그리고 뭐 수공업이라는 게 이제 손과 발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화법이라는 게, 소통 방식이라는 게 이미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이미 자기를 알고 있는. 그 검찰 내에서 뭐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고 했으면 뭐 검찰에 누구를 만나도 다 아는 사이 아니었겠어요? 거기 뭐 검찰 수사계장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뭐 친근함의 표시로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 게, 그 사람들이야 뭐 윤석열 총장하고 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고 했으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걸러서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자들도 그렇고. 기자들 입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쉽게 걸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은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 행해야 될 아직 소통이나 구조나 이런 거를 지금 잘 체득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도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대통령들이 되게 집권한 다음에 그 자신이 그 후보였을 때 했던 어떤 포퓰리즘적이고 쇼통하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 만들려고 이거를 계속 해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망해요. 문재인도 그러다 망한 거고. 그런데 윤석열한테는 오히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이 좀 지나면, 시점이 지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이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라는 것이 자기가 검찰에서의 조직을 해본 거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플레이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은 거기에 지금 그거를 학습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모를 수는 있는데 잘못 아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검사들이 이제 주로 특징인데, 뭐 기자들도 그렇고, 자기가 현업에서 재판정에서 변호인하고 다투어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팩트를 챙기거나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그다음에 그거를 방어하는 논리, 공격하는 논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의원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이렇게 우기거나 저렇게 우기거나 이렇게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아낄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말을 잘못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법조계나 이런 데서도 뭐 재판이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말싸움 아닙니까? 그 논리 싸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면서 앞뒤를 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을 아껴야 되고, 말을 아껴야 되는데 또 말은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화법이 이제 이게 디스토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일종의 괄호도 그 안에 괄호도 생기고 한 번 꼬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리저리 씹어대는 이제 좀 뭐 난리들이 났어요. 뭐 좋아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싫은 사람들이. 네. 그런데 자, 다 소용없는 짓이다. 네, 다 소용없는 짓이고 제가 그 이준석 대표 징계 날 때 제가 그랬죠. 그 뭐 다 끝난 거다. 이준석 대표 그거 뭐 개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 못 개기입니다. 지금 조용하잖아요. 예. 뭐 SNS 뭐 한다고요? 한번 해보라고 해요. 한번 해보라고 해. 그리고 그 이준석 지지하는 그 20대들의 그 FM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되게 20대를 전반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라는 거는 지금 이 와중에 여론조사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응답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선거 때문에 또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라는 거는 이제 뭐 정치에 되게 관심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그건 뭐 대통령이 헌법으로 자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뭐 지지율이 뭐 20% 나오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자, 다 쓸데없는 얘기고.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대행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 이제 뭐 일부는 지금 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뭐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관계가 약간 조금 뭐 좀 껄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의 의지예요. 윤석열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다 이게 똘똘 뭉쳐갖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그렇게 가야 돼요. 가서 나중에 내후년에 그 총선할 때 윤석열 정권 심판 아닙니까? 무슨 뭐 국민의힘 심판하다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이 잘못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빠지게 돼 있고 욕도 먹게 돼 있어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도 욕 먹고 관여해도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국민의힘의 어떤 그 당원으로서 또 그 국민의힘의 사실상 최대 오너로서 그 당에다가 본인이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됩니다 하고, 뭘 같이 하자 하고 자꾸 그 당에 어떤 뭔가 애착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당원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지지를 하고 또 옆에서 햇소리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더 핀잔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앞으로 한정석의 이 자유TV는 정론을 추구하면서 계속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후원 계좌 있습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